굉장히 싼 거예요. 한 끼 식사로 3.99불의 식품은 거의 없어요. 미국 올해 트렌드가 가심비입니다. 솔직한 답변을 원하십니까? 한국 음식 아이템으로서의 힘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거고요.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냐면 일본의 냉동 캘리포니아 롤을 만들어서 미국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기 위함은 한국식은 저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지금 현장에서는 폐업하는 가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매주 저희는 부동산 업자들한테 리스트를 받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폐업하는 리스트가 한 9군데에서 10군데씩 요즘 나오고 있고요. 뉴욕 안에서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1분기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성장세는 움츠러들면서 반대로 물가는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웬디스라는 햄버거 체인이 있습니다. 메뉴 가격을 8% 올렸고요. 치폴레라는 멕시칸 브랜드가 있습니다. 7.5%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올해 트렌드가 가심비입니다. 어떤 거를 먹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거에 마음이 이끌리는 음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리사 김한송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트레이더 조의 김밥이 유행했었잖아요. 그것도 방금 말씀해주신 거랑 같은 이유 때문에 유행한 걸까요? 솔직한 답변을 원하십니까? 처음에 작년 여름에 시작됐을 때 김밥이 동이 났고 두 번째 물량이 10월 말에 왔을 때 바로 또 동이 났습니다.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는 있는데 물량을 못 맞춰요. 그래서 지금도 트레이더조에 가보면 카운터에 A4지로 붙여놨어요. 1인당 하나 아니면 2개만 가져갈 수 있다고 제한을 해뒀어요. 근데 이거를 사업하는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좋은 아이템이네?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다른 마켓에서 다른 공장에서 다양하게 김밥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또 납품을 하기 시작합니다. 트레이더조에서 김밥이 매진 열풍이 났으니까 여기서도 매진이 나야 되겠죠. 근데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트레이더조에서의 김밥의 인기는 사실 다각도로 제가 분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가격적인 부분을 좀 들 수 있어요. 트레이더조에 가보시면 김밥 가격이 3.99불, 제가 있던 마켓에서는 3.5불이었는데 굉장히 싼 거예요. 한 끼 식사로 가능한 3.99불의 식품은 거의 없어요. 보통 가봐도 바나나 하나가 99센트. 거의 1달러네요. 거의 1달러죠. 그리고 시리얼 바 2불, 냉장식품에 가면 조그마한 샌드위치 이런 거는 4, 5불 그냥 훌쩍 넘어가고요. 3.99불이라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인 넘버로 마케팅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광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베지테리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 베지테리안이라는 걸 인식을 잘 못하세요. 근데 미국에서는 다 인종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를 먹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메뉴판을 보시면 글루텐 프리, 베지테리안 어떤 거를 먹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마켓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트레이더조에 초고추장도 판매를 해요. 초고추장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수와 글루텐 프리, 베지테리안 김밥을 잡을 수 있는 수는 확연히 차이 날 겁니다. 거의 90% 이상의 손님들은 김밥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쥐고 있고요. 한 10% 정도만이 초고추장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초고추장에는 밀가루가 들어가기 때문에 글루텐 프리가 안 돼요. 근데 이 김밥은 가격이 싸고 베지테리안, 글루텐 프리 아이템이었습니다. And the soy sauce used in the kimbap is actually gluten-free. And honestly, so far, I feel pretty damn good.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마케팅적으로 떴을 때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이템이 가지고 있던 힘이라는 게 가성비와 제한적인 마케팅으로 성장을 했던 거지 한국 음식 아이템으로서의 힘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겁니다. 저희랑 파트너사로 일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나고 자란 백인이에요. 그래서 뉴욕 미팅을 왔을 때 제가 좀 자랑스럽게 선물을 해줬어요. 이게 요즘에 트레이더조에서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야. 너 좀 먹어봐. 야, 이거 하나밖에 못 먹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랬어요. 야, 캘리포니아 롤을 왜 올려? 그러니까 백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일본 롤을 왜 냉동을 해서 그걸 또 굳이 또 데워 먹냐 이런 마인드였던 거예요. 그러면 캘리포니아 롤이랑 김밥이랑 같은 섹터로 보고 있는. 그들의 눈에서 봤을 때는
같이 보는 겁니다. 일본이 그런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사람이 말했던 거는 그 말을 내포를 하는 거였고요. 미국 사회에서 캘리포니아 롤, 김밥을 거꾸로 말아놓은 걸 말하는 거죠. 그 안에 참치가 조그맣게 한 줄만 들어만 가도 12불, 13불을 받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냐면 냉동 캘리포니아 롤을 만들어서 미국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트레이드 조에서 김밥이 잘 나간다는 소식을 당연히 듣겠죠. 근데 김밥을 파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 기존의 브랜드가 높았던 캘리포니아 롤을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8불, 9불, 10불에 팔아도 사람들은 살 거니까 지금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롤에 들어가는 재료들하고 김밥의 재료들이랑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 그거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게 저도 좀 속상하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밥을 좋아하거든요. 밥이 들어가고 뭐 우리한테 익숙했던 재료들이 들어간 거를 선호를 하는데 그 김밥을 먹으려면 전자레인지에서 한 1분 30초 정도 데워서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캘리포니아 롤은 그 과정 없이 상온에서 아니면 냉장고에서 좀 보관을 했다가 먹으면 구현이 되더라고요. 김밥을 유통을 할 때 한국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얼려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까지는 한국에서 다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정부에서 최고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게 한국 농식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를 찾고 있어요. 그 중에 제일 핵심이 쌀이에요. 그러니까 쌀은 김밥의 필수 조건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국산 쌀을 가공을 해서 미국으로 보낸다. 굉장한 아이템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캘리포니아에서 생산을 하는 거는 한국 정부에서 봤을 때는 놓칠 수 없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기 위함은 물류를 쥐고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모든 일본 식당, 모든 마켓에 가면 간장은 기꼬만 간장입니다. 이 기꼬마는 일본 간장이거든요. 지금 한국에 있는 간장, 된장 이런 공장 그런 브랜드들도 한국에서 많이 다 생산을 해서 가는 편입니다. 근데 이 기꼬만사가 캘리포니아에 처음에 공장을 지었었어요. 거기서 간장 그리고 된장까지 다 생산을 해서 미국에 있는 모든 간장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마트를 가도 간장은 기꼬만사가 쥐고 있습니다. 핵심은 물류였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식품 사업을 하기 위함은 가장 첫 번째 싸움은 물류 싸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한국 식품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을 한다면 가져야 될 경쟁력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2010년쯤 해서 한식의 세계화라는 한국 정부의 코드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성공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 시절에 한국 음식을 했던 식당들도 사실 좀 미미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K-푸드가 확 뜨기 시작한 해는 2017년부터입니다. 2015년도부터 해서 BTS가 정상급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던 그게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현 시점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식품 기업들을 봤을 때 한국식 치킨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치킨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1년에 한 번 미국의 가장 치킨 수요가 높은 날이 슈퍼볼 데이입니다. 2월 둘째 주 일요일인데요. 이날은 모든 사람이 치킨을 시켜요. 치킨 소비량이 굉장히 많은 날인데 한국식 그 한 마리 치킨이 아니라 치킨 윙만 시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점으로 치킨 윙 가격이 상승을 했다가 내려갈 정도로 정점에 이르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굉장히 웃기죠. 한국에서 탑 3라고 하면 BBQ 치킨, 그리고 교촌 치킨, BHC 치킨이 있죠. 3사가 다 진출했었습니다. BBQ 치킨이 한 10개 내외였는데요. 지금은 100개를 훌쩍 넘어섰어요. 근데 이거를 저는 성공이라고 평가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고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의 치킨 업계를 바라볼 때 시장이 좀 좁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칙필레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치킨 샌드위치 브랜드인데요. 요즘에 미국에서 굉장히 핫한 브랜드예요. 미국 청소년은 나이키를 신고 칙필레를 먹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신발이나 모든 거는 나이키를 신고요. 먹는 거는 칙필레 샌드위치를 먹어요. 이 회사의 2022년도 매출이 14조입니다. 그리고 라이징 케인즈라는 치킨 핑거 브랜드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아무도 모르죠. 이 회사가 한 650개 정도가 있는데요. 1년 매출이 2조예요. 오뚜기, 농심이 지금 1년에 한 3조 조금 더 넘게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식당인 거잖아요. 치킨을 받아서 튀겨서 내는 그런 브랜드인데 매출이 2조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기록에 따르면 2010년도에 1인당 소의 소비량은 59파운드였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58파운드였어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그 소에 대한 소비량은 꾸준했던 거죠.
근데 치킨의 경우에는 2010년도 82파운드에서 2023년도에 101파운드로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20파운드 정도 상승을 한 건데요. 여기는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는 다양한 이민자들의 영향도 있을 거고요. 이민자들이 계속 치킨을 먹으니까 육계업체에서는 더 많이 생산을 할 거고요.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더 치킨 브랜드들이 생겨났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저희는 뭉뚱그려서 좀 생각을 하는 편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무엇인가를 수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이라고 하면 백인들을 생각하고요. 백인들한테 무언가를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미디어에서 봤을 때 항상 보이는 게 백인 위주의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미국에 가보면 정말 달라요. 우리가 뭐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를 봤을 때 자세히 보면 이 친구는 도미니카에서 왔고, 이 친구는 멕시코에서 왔고, 이 친구는 베네수엘라에서 왔고, 이 친구는 캐나다에서 왔고, 다 달라요. 그 말인즉슨 다 인종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먹는 게 다 다르다라는 의미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슬림 계열들은 다른 어떤 종류의 고기를 못 먹고 그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거를 하나로 줄 수 있는 게 치킨입니다. 치킨은 모든 인종들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미국에서 한국식 치킨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대상은 한국 사람이 아닌 미국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미국식 문화를 조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치맥이라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치킨 먹을 때 맥주 한 잔 곁들이고, 가족끼리 뭘 먹을 때도 뭐 우리가 치킨 한 마리를 시키면 뭐 아버지는 뭐 맥주를 마시거나,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화인데요.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오롯이 가족, 내 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요. 술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무슬림 문화권에서도 술은 싫어합니다. 술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안 와요. 이런 패스트푸드 업체들에서 술이 들어간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술이 철저하게 배제가 돼야 돼요. 메뉴 구성 자체를 치킨과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패밀리 세트 위주로 만들어야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부위만 시켜 먹습니다. 예를 들면 치킨 윙, 아니면 치킨 다리, 치킨 가슴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골라서 먹는 게 미국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들이 미국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게끔 윙을 따로 판다든지 다른 부위를 따로 판다든지, 그리고 별도로 한국식 치킨, 한국식 정체성은 저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마리 치킨을 유지하는 거는 맞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소스를 온 더 사이드로 해서 별도로 제시를 할 수 있는 옵션들을 가져간다면 충분히 미국 시장에서도 매력 있는 상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푸드는 경쟁력이 있나요? 제가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봤어요. 한국에서 베트남 포집에 가서 포를 드세요. 베트남의 전기를 이어받아야지, 이런 느낌 안 드시잖아요. 그리고 뭐 팟타이를 먹을 때 태국에 놀러 가고 싶어, 뭐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그 음식을 먹는 거는 일단 첫 번째 맛있는 음식이라서 먹는 거고, 그리고 음식 자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80년도, 90년도에는 미국에서 일본 음식이 좀 그런 포지셔닝이었어요. 데이트를 하러 가요. 못하는 젓가락질을 하면서 이게 좀 트렌디한 음식이지. 근데 이제는 일본 라면 먹으러 가자, 캘리포니아 롤 먹으러 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야, 코리안 바베큐 먹으러 가자, 한국 음식 먹으러 가자, 이게 트렌드가 됐어요. 그들이 보는 눈높이와 먹는 음식의 퀄리티에 부합을 한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 양이는 밤마다 뛰어다녀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추워. 예방주사 어디 갔다 할까요? 당신의 궁금증, 지식비서 스프에서 해결하세요.